일단 지난주 했던 거 쭉 갑니다. 자, 효율적 시장, 다시. 자, 효율적 시장은 이건 참 머리 아픈 건데 왜 머리 아픈가 하면 안 하자니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망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서 일단 공부한다면 오히려 저기 영어 같은 쪽에 더 신경 쓰시라고요. 문제 풀 때. 자, 가볼게 이제.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효율적이란 말은요, 기본 전제가 벌써 뭐요? 초과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정보가 과거에 있는 정보가 있고 현재 있는 정보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미래 정보 있다 오죠? 이때 우리 과거 정보를 다른 말로 과거 자료 분석, 같은 말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죠. 근데 현재 정보란 다른 말로 공표된 사실요, 사실까지 분석하는데 공표된 사실, 여기에 무슨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이죠. 그 다음 미래 정보는 항상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 이 말 나와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여기 있는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한다, 이게 뭐죠? 약성될 것이고,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한다, 이게 중강성이죠. 공표되지 않는 사실을 분석한다, 이 강성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범위까지 분석을 할까, 이거 먼저 보시라고 하면서 반드시 끝에 이 말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초과인 등에 대한 설명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말 들은 순간 절대 초과는 없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포인트라고. 그런데 이때 우리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이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전제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국은 강성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 지문상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딱 뜨는 순간 있죠, 뒤에 있는 초과인까지 따지지 말고 이런 무조건 강성에 대한 설명, 즉 이 말은 중강성 등등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요거까지, 즉 우리 거기 있는 문제에서 문제 1번만 공부하시면 돼. 2번까지 제가 봐서는 공부할 필요 없을까 생각하는데, 자, 1번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강성, 모든 정보 끝에 초과인 얻을 수 없다. 2번 부동산 중강성, 그리고 끝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무조건 초과인 얻을 수 없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요. 자, 공표된 적시, 공표된 나있지, 중강성. 4번 과거 나왔다, 약성 나와라, 그 다음에 초과인 없다는 거야. 5번 어느 누가 어떤 정보라는 순간 무조건 강성. 자, 문제 2번은 자, 설명해 드리겠는데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일단 여보세요. 2번 문제 2번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 나오면 효율적 시장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나오거든. 할당이니 비할당 보지 말고 무조건 이 문제 묻는 의도가 있죠. 이걸 먼저 확인해. 어떤 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자꾸 사람들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걸 버리고 있죠. 이 완전 불완전 할당 비할당 관심인데 그건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요걸 갖다 먼저 확인하라고. 이 지문이 현재 정보 비용 묻느냐 아니면 이거 먼저 확인해서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정보 비용 없네서 이거 뭐요? 완전 경쟁. 정보 비용 존재한다, 이게 뭐요? 불완전 경쟁.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오면 할당 효율적. 초과인이 발생하네, 할당 뭐요?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죠. 같은 말이 뭐예요? 비할당 효율적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문제 풀 때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것에 먼저 관심이 있어. 벌써 이건 나중 문제야. 어느 것 문제 먼저 판단하시라고. 그런데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냐? 우리 보통 시험장 가면 이렇게 풀거든요. 완전, 불완전, 할당, 비할당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마지막 거는. 이것만 가지고 쭉 가시라고. 이 말은 뭐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지 않고 불완전 될 수 있어. 불완전 경쟁은 반드시 할당뿐만 아니라 비할당 될 수 있어요. 근데 비할당은 반드시 불완전일 때만 나온다고. 요거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묻는 의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동일하다, 같다 이 말 나오지. 이 말 나온 순간 이건 무조건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이 결국은 초과인이 없단 말 뜻이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건 초과인 물었죠? 묻는 순간 답 뭐요? 할당률이라고. 그 다음에 투기란 말 나오죠? 이 말 같은 말 뭐요? 초과인이 발생한다는 말 뜻입니다. 이 말 뜨는 순간 무조건 비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가시죠. 문제 풀 때. 여기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 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거 뭐 그냥 끝내지. ED까지 할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에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감, 2번, 1번. 키워드 뭐 물었습니까? 정보비용 물었네, 문제가. 그죠? 정보비용 묻는 순간 정보비용 없다.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은 절대 초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문제 키워드 뭐 있냐? 거기 두 개 있네. 모든 또는 동일 이 말 나 있네. 모든 또는 동일 나온 순간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없는 거야. 말뜻이. 그래서 이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써야 돼. 3번 투기 같은 말 초과윤. 초과윤 물었어. 이건 비할당이지. 그 다음 4번 완전한 할당 효율적 시장만 의미하지만 불완전한 할당 효율적 시장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틀린 거죠. 요거 아닙니까? 보세요. 완전한 반드시 할당이지만 불완전한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 따라가시면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가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면 절대 할당 같은 말이 뭔데? 초과인이 없단 말 뜻이나. 그 초과인이 없다라고 써야지. 그죠? 이 말은 초과인 획득할 수 없다. 됐죠? 그런 지문인데 뭐 2번은 이해 안 되면 그냥 통과하라고. 자꾸 여기서 S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최근에 한 문제 보니까 대부분 다 앞에 있는 효율적 시장만 열심히 시험 내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저기 있는 지대 이론과 공간,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 정리할게요. 자, 지대 첫 번째 단순 암기 사항이 3개.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요. 준지대. 요거 누가 말한 거요? 마샬. 여기서 번역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 준부동산적이 있죠. 그 말 뜻이 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게 부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하는 거지. 마찬가지. 얘들 뭐요? 지대가 아닌 게 지대 인체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뭔데? 임료인데, 자, 앞에 기구 이용 대가로서. 요 핵심이지. 일시적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입니까? 절대 이 말 대신 항구적 또는 장기란 말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이게 키워드예요. 두 번째, 헤이거의 헤이거라는 사람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얘들은 학자 이름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찰이란 말 뜻이 뭐예요? 마찰 계수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항 계수. 즉 이 말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슈퍼 갈 거예요. A 슈퍼는 1km야. B 슈퍼는 3km야.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20분 걸려. 예? 시내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는 보니까 5분 걸려. 어디 갈 거요? 이런 게 마찰이에요, 마찰. 그러니까 내가 이동할 때 어떤 불편함 줄 수 있는 그런 게 마찰 계수라고. 마찰 계수에 따라 결국은 지대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찰 계수는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 자,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 교통비는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 점점 뭐하지?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할게요. 교통비. 이 교통비 일종의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말 마찰 계수 이게. 마찰. 그래서 지대는 점점점 뭐합니까? 떨어지지. 이 말 아닙니까? 교통비가 마찰이 적을수록 뭐 교통비 적게 들지. 적게 든 만큼 지대는요 비쌀 것이고 외곽 가면 훨씬 더 마찰이 더 심한 결과 교통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든 결과 지대는요. 그래서 나오거든. 교통비와 지대에 대한 상관관계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이거 무조건 저기 있는 마찰병이라고. 그래서 지문 두 개 물어. 첫 번째 뭘 문제 이거 묻습니다. 교통비와 지대 관계를 설명했다. 마찰비용. 두 번째, 왜 교통비가 많이 올라갈수록 지대는요 떨어진다. 이거 딱 두 개라고. 이 말 대신 이렇게 낼 수 있죠. 교통이 발달할수록 지대는요.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 교통비는 적게 들지. 결국은 지대는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요즘은 딱 그거야. 다른 건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결론. 얘는 한 번도 틀린 말 낸 적 없어. 무조건 통과야. 그러니까 얘가 주 메인은 사실 아니라고 이거 지대에서는. 주대의 지 메인 누굽니까? 주 메인. 농업지대. 그지? 농업 누구 3명 있잖아. 누구 있습니까? 니카드 또 튀넨 또 막스. 요 3명이 주 메인이라고. 그쪽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움직이라고 무조건. 응? 자, 그 다음요. 계속 가볼게. 지대 논쟁. 도명 있지 않습니까? 고, 전학파, 또.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냐 안 했냐 묻는 거예요. 자, 토지와 자본을 갖다가 구별했느냐 묻는데 고전은 구별 이걸 제일 많이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왠지 훨씬 더 이게 신고가 좀 더 발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게. 자, 설명드릴게. 이 우리 공장에서 물건 등을 만들 때 생산량을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자본은 돈이야 돈. 돈은 뭐 있으면 그 양을 생산량을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본량도 변할 수 있지. 근데 이 고전은 땅은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다. 무슨 성? 부정성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잖아. 이건 고정돼 있는 겁니까? 변합니까? 그래서 고정돼 있는 요소의 성격이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이게. 신고전은 용도 다양성을 고려하거든요. 용도 다양성 말 뜻이 뭐예요? 주어진 땅은 상업, 주거, 공장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얘는 뭐 있으면 가변 요소, 고정 요소 변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도 가변이지. 같은 성격이잖아. 구별할 필요 있어? 그런 말 뜻이 이게. 오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지대 성격. 안 되면 이 두 개 암기하시라고. 자, 다시 합니다. 고전에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 땅 주인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매년마다 따박따박 월세 받고 있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대가 뭐라고 이게? 잉여분, 불로소득, 같은 말. 같은 뭐요? 응? 같은 말. 아셔야 돼 이거. 순수익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는 대가라고. 그래서 이건 초과 이윤 순형가 불로소득 그다음에 같은 말 이익여분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신고제는 노력하지. 한다면 주거를 상업 바꾸고 농지를 주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대한 대가인 요건 생산요소로 본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비로 취급해. 그러니까 안 되면 요 힘 분필인데 이거 암기하시라고. 이게 이 안 되거든. 이게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농업지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참고로 농업지대는요, 이 고전학파야. 응? 이 말은 고전학파 지대를 뭘 보았습니까? 잉여분이야. 즉, 우리 농업지대 3명이 있지. 누구 있어? 리카도, 티넨, 마르크스죠. 3명 다 물어본다고.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보통 농업지대를 우리 아마 일반 책들 보면 고전적 의미의 지대 써놨거든요. 고전적 의미의 지대가 뭐냐? 이게 농업지대 이게. 응? 현대적 의미의 지대가 곧 이게 도시지대인데 이게 신고전이에요. 신고전 논리가. 자, 그러면 가볼게.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대란 것은 가격에다가 뭘 빼준 거요? 생산비 빼준 거죠.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누구예요? 얘는 리카도란 또는 차액지대란 시험네. 그러니까 이건 이름 아셔야 됩니다. 리카도의 차액이죠. 자, 지대 중요한 건 지대 원인이 중요한데 지대 원인이 뭐죠? 요거 생산비 또는 비용도죠. 자, 비용도 또는 뭐 있습니까? 수확 체감이죠. 자, 여기에도 한 개 뒤에 더 얹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운송비란 개념이 더 추가되거든요. 이렇게 말한 게 누구죠? Tnet 무슨 지대? 이 위치지대 또는 입지 뭐요? 교차설. 자,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말로 할게요. 농업지대 운송비 개념을 투입한 서 오직 얘야. 그러니까 수송비 개념을 도입했다 쓰면 무조건 티는 들어오시라고. 다만 얘는 뭐 있으면 이거 묻는 거죠? 예, 수송비 뭐요? 절약이 뭐라고? 지대가 되어진다. 그죠? 수송비 절약이 지대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잖아. 누구? 마르커스의 무슨 지대? 절대지대설. 이런 지대원이 뭐요? 개인한테 토지가 같은 말 소유권 인정이지? 그러면서 여기 난 얘들 둘이 비교해야 돼. 얘들 둘이 뭐 묻는 거요? 한계치에 지대가 얘는 있다. 그 다음 더 갈게요. 다시요. 보통 여기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만 T냉 관련되면 한 2개 더 설명할게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잡고 있죠. 실제 우리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보통 강의할 때 지대 설명은 T냉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T냉 할 말 사실 꽤 많다고. 그러니까 지대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자들은요, 당연히 T냉 쪽에 있는 내용을 좀 깊숙이 들어갈 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얘는 꼭 기억할 거 첫 번째 이거야. 제일 먼저 묻는 게 도심 근교는 수송비가, 지대는 그러한 결과 토지가 집약적 개방적. 이 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할 게 뭔가 하면 얘는 무조건 농업지대로 뭐 있습니까? 도시지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T냉이라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도시지대 중에서 특히
요렇게 설명한 적이 있지. 여기 뭐지? 동심을 갖다 접목했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접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저 입찰지대 곡선. 곡선을 갖다, 곡선이 얘를 접목시킨 거라고. 근데 요거까지 설명할게요. 더 뭐 다른 거 몇 개 돼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대에선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 알론소. 얘는 묻는, 이거 묻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리만 그려볼게요. 딱 3개 있는 문구는 무조건 얘는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게 지대이고, 도심과 외곽이 있어요. 있는데, 각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곡선 다 차이가 있어. 이렇게요. 자, 차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걸 제가 이렇게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1번 지역. 1번 지역 보니까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초과 이유는 총수익 마이너스 이 속에 반드시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인 포함되어 있어. 근데 A란 산은 보니까 매출액은 100원인데 비용은 60원 더 갔어. 그럼 초과인 얼마 발생했으면 40원이지? B는 보니까 매출액은 200원인데 예? 여기 있는 이 비용이 170원 더 갔어. 그럼 초과인 얼마 발생했습니까? C란 산은 보니까요. 매출액은 얘가 150원인데 얘는 보니까 예, 저기 있는 총 비용이 130원 더 갔어. 그럼 얼마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현재 이 땅에 대해서 땅 주인한테 줄 수 있는 월세, 즉 지대는 A 같으면 최대한 얼마 줄 용이 있습니까? 난 내가 들어가지 않는 불로소득가임 줄 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이거예요. 지대 금액은 반드시 어느 금액까지? 요걸 기억하시라고. 초과인이 발생되는 금액까지는 줄 용이 있다고 이게. 그러면 현재 보니까 요 1번 보니까 각각마다 뭐 있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따가 누가 찾아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매출액이 높은 게 중요합니까? 초과이 높은 게 중요한 거요. 이걸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럼 이 말 묻겠다죠? 자, 첫 번째 각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를 묻거든. 결국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지대 줄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까지 줄 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초과이윤 차이지. 예? 절대 이 말씀 매출액 또는 순수익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초과이윤 같은 말이 뭐요? 아까 했지. 같은 말. 순영가 같은 말. 다수도 하지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항상 관념 갖고 있어야 돼. 지대금은 결국은 초과인 대한 대가야. 초과인이 발생하는 금액까지 지대 줄 용이 있으니까. 요걸 먼저 아시라고. 두 번째. 요거 묻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A 1번 지역은 누가 이 땅 지정합니까? A, B, C, A, G. 그럼 결국은 누가? 항상 뭐 써야 됩니까? 최대 말로 할게.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인 사람이지. 그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요 지금 현재 A는 초과인 얼마 발생했습니까? 40원이지? 나 요것만큼 이제 지대 준 거 아니에요? 그지? 주었으면 지대 곡선상에서는 초과인 얼마 되겠습니까, 이제? 얼마 되겠냐고. 초과인이 발생한 만큼 내가 이미 지대 준 거 아니야? 40원? 그 이제는 저기 초과인 발생합니까? 없지. 없다는 거야. 다만 뭐만? 정상 이윤이 극대화되는 극대화. 딱 세 개야.
이건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각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은 초과인적 순형가 차이지 매출액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결국은 각각 있는 곳에 입지 경쟁이 붙었을 때 최대 지대지불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 땅 차지한다. 그 다음에 지대 곡선상이 반드시 정상윤이 극대화된 지점이다. 요거 세 개 하시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일단 앞에 여기까지 가시라고. 고전까지. 농업지대까지만. 요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요런 건 뭐 가끔 시험 나오지만, 일단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 자, 문제 풉니다. 자,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 1번 가볼게요. 준지대 나있지? 키워드 치세가. 가장 중요한 뭐요? 단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말씀 연구서 나왔지? 그럼 틀린 거야. 2번 갑니다. 신고전 나있지? 토지와 자본을 구별 안 했고, 그 다음에 지대는 뭐에 대한 대가? 생산 물 대가, 즉 요소 비용을 본다. 뒤에는 맞지? 그죠? 앞에 있는 구별 안 했다는 거예요. 3번. 자, 운송비 나와서 누구요? 무조건 T넷. 4번가. 4번 보니까 생산력에 여기에 의한 비용도 누구 거요? 니카도. 5번 갑니다.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일체는 한계제.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 그죠? 없다. 누구? 니카드는. 자,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2번 1번 갑니다. 마찰 비용 이런 따르면 교통성이 좋을수록 공간에 마찰이 적죠. 그 뒤에 설명 없지만 그 따라 지대는 그 설명 없지만 지대는 교통성이 좋으면 공간에 마찰이 적잖아. 그럼 교통이 절감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대는 올라가. 그 말도 기억하시라고. 필요 그 설명 안 돼 있지만 지대는 올라간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배 지대를 지불을 한다고 본다. 이런 말 뜻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통배 지대 관계 묻는 순간 전부 다 마찰 비용이로. 자, 2번 갑니다. 절대 지대는 체열등지 같은 말 한계지. 한계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번 갑니다. T는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있다 묻는 거죠.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입찰지대에서는 각 기업의 지대지불 곡선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기업의 무슨 차이? 순형가, 초과이윤 이 말 써야지. 절대 매출액, 순수익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 말 묻는 거예요. 총수익 차이가 보면 아니잖아 이건. 그럼 이런 초과인 차이지.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은요. 차액 나 있죠.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한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다. 이건 비옥도 묻는 거네. 생산력 물었으니까. 비옥도는 결국은 차액지대로 보시라고요. 그 다음 문제 3번 1번 갑니다. 입찰지대란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자 뭐가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초과인이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또는 그 말 대신 정상이윤이 어떻게? 극대가 되는 지점. 그 다음 2번 입찰지대 곡선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할당되겠죠. 3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자 여보세요. 잠시만요. 도심안 쪽은 누가 이 땅 차지하겠습니까? A지. A가 가장 뭐요? 급경사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그냥 넘어가시고 다섯 번째 갑니다. 요런 거 가끔 묻거든요. 자, 요건 그냥 가볍게 정리하세요. 자, 물어보자고. 도심안 쪽은 넓은 땅을 씁니까? 높은 건물 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값이 워낙 비싼 거야. 외곽지역은 넓은 땅에다 저층 건물 짓는 거지. 자, 정리할게. 도심 안쪽은 좁은 땅에 높은 건물 짓는 거야. 건물 짓는 게 자본.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토지보다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지. 그 말 등에서 이걸 보통 표현할 때 뭐라냐? 토지에 대한 자본 대치성이 높다. 또는 투입비율이 뭐 있습니까? 크다. 이래 쓴다고. 외곽지역은 저층 써죠.
이 말은 반대로 쓰면 되게 되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투입비율이 낮다.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문제 4번, 5번. 이건 문제 묻는 게 뭐 묻는 거요? 도시 공간 구조 묻는 거죠. 자, 이건 말로 합니다. 자, 할게요. 보세요. 동심원은 요 모양이지? 그죠? 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소득이 낮은 분이, 그다음 높은 분이 외곽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형은 부채꼴이죠. 가장 살기 좋은 동네 누가 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이 키워드 이게. 나머지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 요 두 개만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도시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질 때는 옆에 있는 요지를 침범하지 이렇게. 여기 뭐라고? 침입과 천이 과정 나면 동심원 거야. 근데 선형은 특정한 방향만, 특정한 점 계속 커지는 거지. 뭐에 따라서? 도로, 교통이 발달되는 적. 도로, 교통 나면 결국은 얘 거라고. 이 두 개 구분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선형 한 개 더 묻는 게 있지. 범죄 등이 많이 발생된 적은 도시 많죠. 여기 다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1번, 4번, 1번. 나 같으면 이런 거 하면 장난치게 4번, 1번 가지고. 자, 물어보자고. 단핵이 없는 다핵이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시대 원래 단핵이야. 그러니까 모든 건 단핵에서 다른 요소 첨가해서 만들어진 다핵이거든. 이 말은 뭐야? 동심원과 선형은 분명히 단핵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1번처럼 나왔을 때 동심원과 선형 이론 자체를 배척했다, 무시했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가한 거야. 그런 걸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예, T내내 고립구 이런 것도 버제스에서 응용한 거죠. 3번 가볼까요? 버제스의 동심원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거 도시가 왜 이렇게 점점 커지냐? 내부도 커지게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이런 걸 설명한 게 누구냐? 고대계 동심원. 큰 의미 같지만 이런 것은 정답 관계 없으니까. 4번 갑니다. 선형.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계층은 주요 간선도로 같은 말이 편리성 좋은 지역이지. 지역에 입지한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예,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등이 많이 발생합니까? 적게 발생합니까? 많이 발생한다. 그죠? 자, 넘어가자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자, 5번 보니까요. 네, 1번 동심원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적 틀린 거지. 무조건 이런 뭐 있습니까? 가장 좋은 적 누가 하면 도시만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거꾸로 봐야 되죠. 만 이 지문이 우리 1번 지문이 있죠. 선형 나면 OX. 네? 맞지? 선형은 항상 살기 가장 좋은 동네 고수 가지고 가장 나쁜 집 저수 가져가니까. 구분하셔야 돼. 2번 가볼게요. 침입 경쟁 나이층이 누구고요? 동심원. 3번. 다핵 발생 요인 3개 있어요. 첫 번째, 지대지불 능력 차이. 두 번째, 동종업종의 지적 이익 때문에. 세 번째, 이질 활동 간에 이해 상반 3개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같이 유사 활동 간의 지적 이익, 또 이질 활동 간의 분산 지향 맞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예, 3 보시면서 읽어봤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현대인들은 우리 집을 선택할 때 뭘 고려한지 압니까? 소득 대비 교통비를 항상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내가 집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소득이 낮은 분은 그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 안쪽 갑니까? 외곽 갑니까? 안쪽 간단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 높은 분은 그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외곽 가는데 왜 외곽 갈까 하는 거면 예를 들어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넓은 공간을. 도심은 땅값 비쌀 거 아니죠? 외곽은 싼 결국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결국 외곽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4번은 그 말이에요.
도시 공간은 반드시 소득과 교통비를 둘 다 고려한다. 이 말 뜻이라고. 그 다음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자, 5번은 읽어보시고. 버젯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요건 아셔야 돼. 잠시. 선형은 항상 살기 좋은 동네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다만 선형은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이 이루는 고소득 계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단점, 이 말 기억하시라고. 요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버젯의 단점 알 필요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선형일 때만 아시면 돼요. 선형은 고급 주거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입지. 예, 좀 쉬었다, 저거.